예, 안녕하세요. 자칭정과장 진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아마 절기상으로 입춘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만큼이나 봄도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면은 반드시 봄도 오고 코로나19도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오늘은 그 코로나19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 그 중심 축이자 그 리더이신 우리 그 분과장님들을 모시고 좋은 벤치마킹 자리인 것 같습니다. 타 자치의 우수 주민자치 사업을 아마 유형별로 이렇게 선정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 의제를 발굴을 지원하고자 아마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여 좋은 자치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또한 연구하는 새로운 주민자치 사업을 발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요. 다시 꼭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주무관 이경은이고요. 주민자치사업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3년째 자치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주민자치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의제 발굴할 시간이 부족하다였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들을 때 많이 공감했는데요. 그런데 또 사업 전체 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2월에서 4월까지 의제 발굴들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선거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행사들, 뭐 워크숍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선거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하시는 행사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동에 여쭤봤더니 작년에 의제 발굴을 주로 이제 카톡방에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카톡방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 조사를 나가실 텐데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합의는 잘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기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못 하시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벤치마킹을 언택트로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세 사업도 서울 전체로 보면 지금 1000개가 넘고요. 주민자치 박람회나 뭐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등에서 매년 우수 사업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이제 동 주민들께서는 다 아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 사업 참고하시면 아이디어도 얻고 또 비슷한 사업이라도 조금씩 차별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주로 분과장님들이시죠? 사실 분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동안 없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분과장님들이야말로 의제 발굴의 주체이면서 주민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좀 뵙게 됐습니다. 제가 사업을 분과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좀 나눠 봤는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6가지 유형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 공간 개선, 그다음에 문화예술 행사, 마을 알리기,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교육 사업, 복지 사업 등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이제 하는 사업들을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한 6가지 유형 정도로 나눠졌었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간 개선 사업에는 뭐 자치회관을 수리한다든지 마을 카페나 공방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문화예술 행사에는 뭐 마을 축제, 플리마켓, 뭐 영화제, 마을 갤러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알리기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는 주로 마을 지도 만들기라든가 마을 해설사를 양성한다든지 마을 기자로 활동하면서 마을 신문을 소식지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요새 많이 핫하죠. 저희 성동구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마을 유튜브 만들기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기 위해서 로고젝터를 설치한다든지 벽화 그리기 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차량 통행 제한 사업,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캠페인이나 쓰레기통 설치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CCTV 설치나 안전 교육 등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및 복지 사업은 집 고쳐주기 사업도 많이 하시고요. 공예 사업 등의 이제 교육 사업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5번 사업은 좀 대상별로 나눠보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교육 및 복지 사업을 이렇게 대상별로 나누면 우선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뭐 실버 영화제나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사업, 그 다음에 웃음 치료, 어르신들 우울증도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움직이시기가 힘들어서 나들이 행사가 좀 힘드신데 나들이가 힘드신데 나들이를 같이 해드리는 행사라든가 뭐 장수 사진 찍어드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좀 살림하는 능력이 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요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나누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요, 공예 수업, 바리스타 교육, 정리 수납 교육,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자격증 반도 운영되고 있었고요. 어린이 대상 사업이 참 많았어요. 농어촌 체험이라든지 올해 여러 동에서 많이 나왔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전통 놀이를 수업하는 것, 그 다음에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공부방 사업,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점심을 챙겨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밥상 차려주기 사업,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안내해주는 진로 탐색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마을에서 사업 대상이 되기 힘들고 좀 흩어져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들도 사업들이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사업을 지금 2주간 되게 많이 봤는데 다들 너무 비슷해서 살짝 좀 실망도 했어요. 새로운 기발한 사업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성동구 사업이 더 좋고 계획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민자치 사업의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고 우수 사례를 그에 따라서 이제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자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씩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해왔죠. 그래서 우선 2013년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위탁사업, 그러니까 즉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행정이 하는 일 중에서 주민들이 더 잘할 만한 사업을 골라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형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성화 사업을 한두 개 했었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현재 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입니다. 이때부터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해서 실행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 바로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행안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명칭을 바꿨어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바꾸면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주민자치회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행정사무 위탁과 다른 점은 주민자치회가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을 설립해서 마을 고용까지 창출해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의 핵심에는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용답동의 그 사업도 조합까지 설립해서 지속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었죠. 사실 성동구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행안부형 그 시범 사업을 할 때부터 계속 이제 주민자치 사업을 담당했었는데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매뉴얼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시스템을 구축해오는 단계였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새로운 사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조합, 고용 창출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갑자기 거창해져서 살짝 겁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우선 좋은 사업을 만드는 하나의 원칙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라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로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사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학장동에는 학장천이라는 생태하천이 최근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천은 학장동의 자원인 동시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주민자치회의 과제였습니다. 이런 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선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생태환경 탐색대를 구성해서 생태 교육을 하는 동시에 홍보 캠페인을 펼쳤고요. 학장천 도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자율관리를 했는데요. 보통 하천 자율관리라고 하면 주변 청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수질 개선을 위한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던지기, 초와 식재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학장천 풀꽃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할머니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산책하며 식물들에 대해 배워보는 세대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천에서 마을 축제를 열어서 하천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 네 가지 사업 각각 하나로 떼놓고 보면은 사실 성동구에서도 다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매우 익숙한 사업들인데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성을 갖고 이렇게 통합해서 접근하니 타 사업과 차별화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마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릴 팁은요. 같은 사업이라도 작은 변화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라입니다. 주민총회, 사실 주민자치회가 있는 동이면 어느 동이나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총회로 2019년도에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동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서구 금호 1동인데요. 여기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개 학교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한 겁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통 어른들이 아이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실행하는데요. 이 사업은 아이들에게 직접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물은 다음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주민자치에서 직접 실행했고요. 여기서 선정된 사업은 뭐 청소년 공간 조성이라든지 통학로 안전 사업 등이 선정되어서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의미와 또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2017년도에 동작구 상도 사동의 사업입니다. 이 동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초화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의 자원, 즉 재능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마을 강사가 되셔서 서예 교실도 열고 뜨개질 교실도 열고 이런 문화 강좌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차별화된 지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마을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력 뱅크인 초아를 운영한 것입니다. 혹시 2019년에 행당 이동에서 주민세 사업으로 자이언트 플라워 가정과 정리수납 전문가 가정을 운영을 해서 마을 강사를 양성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타동에서는 이렇게 각동에서 강사를 하시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 좋은 강사, 활동가가 없어서 애먹으신 적 많으실 거예요.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폭도 좁아지고, 그 범위도, 할 수 있는 사업도 별로 없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정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소규모의 사업들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요. 사실 자치회 간 수업 한번 바뀌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시기에 맞게 또 유행에 맞게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트렌드 체크가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딜 가나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재테크인데요. 저도 사실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재테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배웁니다. 뭐 부동산 강의도 좋고요. 주식 투자 강의,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 은퇴 자금 모으는 법, 아니면은 뭐 세금 신고하는 법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좌를 여는 것도 좋고요. 자치위원님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접 강사가 되셔서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셔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이 심리학 콘텐츠인데요. 요새 서점에서도 뭐 심리 치유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심리학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MBTI라는 건데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그 본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서 뭐 간단하게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심리 상담소에 가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검사도 하시고 그거에 따라 이제 컨설팅도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리 상담소를 가는 게 사실 뭐 쉽지도 않은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하시면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재밌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성동구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저희 성동구에는 참 해마다 그 사업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이제 또 하나의 사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입니다. 요새 아동학대 사건들 때문에 다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동학대의 시작은 바로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위에 언급한 대로 다각적인 뭐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셔서 사업을 확장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을 하셔도 좋고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마을 전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아동 돌보미가 되어서 아동학대가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하시면 참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코로나인데요. 현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이라고 해서 기존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예전에 많이 하시던 마을 축제나 대규모의 행사성 사업은 사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셔야 될 시점입니다. 작년에 서울숲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이제 원래 사업 계획보다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되게 많이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한동에서 들어온 축제 계획에는 축제를 마을에 중심이 된 한 5군데 정도의 장소로 나눠서 사업을 축제를 진행하시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많이들 진행하셨는데 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놀이를 소개한다든지 요리 강좌를 유튜브로 한다든지 홈 트레이닝 이런 각종 온라인 강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하나 생각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요새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수화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시지만 비장애인들과 의사소통할 때는 입모양을 많이 보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입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청각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당과 잘 협업을 해서 수화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코로나 관련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활동 지원 사업 신청하실 때 이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2번째 페이지에 있는 건데, 예. 인구나 관내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시는 종이가 한 장 있어요. 이거를 사실 괜히 적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 인구가 많으면은, 어르신 인구가 많으면 어르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내 무슨 복지관이라든가 학교가 유난히 많은 동이라면 이런 기관과의 협업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마을 자원과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니까 꼭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벤치마킹 어떠셨나요? 기대들 많이 하셨는데 되게 신청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만족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줌 사용 시간도 제약이 있고 또 교육을 너무 길게 하면 효과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다른 데서는 못 듣는 좋은 교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떠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타 자치구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아서 사업계획서 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계획서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있다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맞는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도록 좀 제공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의제 발굴 많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